지금 이제 요소수 대란이라고 하니까 요소수가 단순한 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소하고 물만 이렇게 섞어서 요소수를 만들어내면 이게 해결된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요소수의 기술적인 핵심 그 배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있다. 우리가 요소수 문제, 요소 문제를 오로지 그냥 경제적인 면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를 봐야지 기술적인 문제를 빼고 경제적인 문제로 하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요소의 생산 공정입니다. 제가 이 공정도를 가져온 이유는 이 요소를 생산하는데 원재료가 무엇인가? 그 원재료에는 딱 여기 보신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액체 상태의 암모니아, 그리고 두 번째는 CO2,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암모니아가 우리 몸에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요소 생산에 꼭 필수적인 요소는 암모니아다. 암모니아와 CO2가 이제 합성탑에서 서로 이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요 디스틸레이션 타워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스팀이라는 그 이렇게 물의 요소죠. H2O가 고온의 스팀이 이제 공급이 되고 열이 공급되고 물이 공급되고 이렇게 되면서 암모니아 NH3와 CO2와 H2O 이 물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지금 합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증발도 시키고 또 온도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가루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루를 떨어뜨릴 때는 액체 상태를 스프레이로 분사시켜서 이 분사되어서 떨어지는 과정 중에서 또 건조를 시키면서 수분을 없애면서 고체 상태로 만들고 이 고체로 나온 요소가 결국은 이와 같이 포장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요소의 순수 물질을 이제 섞으면 요소수가 된다. 요소수 암모니아는 1918년에 독일 카를로스 공대 프리츠 하버 교수가 질소와 수소 직접 합성하는 실험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합성을 시킬 때는 거기에 이제 촉매가 필요한 거죠. 이 합성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가 필요한데 이 촉매를 동원을 해서 고압 고온의 조건을 찾아내서 약 9,000톤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근거로 해서 프리츠 하버 교수님은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을 때에 실험을 할 때 사용된 촉매는 히토류인 오스뮴이나 우란과 같이 비싼 촉매를 사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일반인에게 이제 대량 생성으로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였지만 그래도 획기적인 발견인 거죠. 결국 한번 성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독일의 바스프사, 지금도 이 바스프사가 있는데 암모니아 생산에 세계 최고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1931년에 이 독일 바스프사의 카를 보슈 박사가 결국은 수십만 톤의 값싼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정을 개발을 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그래서 철, 알루미늄, 칼륨을 촉매로 사용하고 또는 산화철, 세리움, 쿠리움과 같은 좀 더 값싼 촉매를 써서 특히 1918년부터 20년 한 3년 동안 2만 번 이상의 실험을 실시를 해가지고 약 530도의 이제 고온이고 약 200기압이니까 우리 대기압의 200배 높은 압력이거든요. 이제 그런 온도와 기압의 산업 공정을 찾아내서 우리가 이 공정을 어떨 때는 보슈 하버 공정이다. 이런 정도도 얘기를 하거든요. 바스프사의 카를 보슈 박사와 프리츠 하버의 교수가 결국은 이 암모니아의 공정을 산업화시켰다. 이 암모니아의 활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에 다량으로 쓰고 있다. 농식물에 공급하는 그 재료로 이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젤 차량과 산업용 SCR에 꼭 필요한 소재가 되겠고, 폭약, 다이나마이트 제조하는데 암모니아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앞으로는 또 수소 산업, 이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암모니아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 공장을 생산을 해야만 결국은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암모니아 없이는 요소가 만들어지지 못한다. 암모니아의 이제 제조 공장을 이렇게 보시면 CO2, 그 다음에 스팀, 그 다음에 이 공기는 이제 질소가 있고 그 산소가 있죠. 70% 질소, 그 다음에 산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스팀과 내추럴 가스, 일반 그 CH 계열입니다. 가스를 사용을 해서 이 공정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를 화학적으로 합성을 시켜서 암모니아가 나오게 된다. 이제 이와 같은 공정은 굉장히 산업화가 되어 있는 공정이라
저희가 이제 가져왔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왜 이 암모니아를 만들고 요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없는가? 이 자체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온 고압에서 작용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고, 내추럴 가스와 같은 그런 CH 계열, 탄화수소 또는 뭐 석탄과 같은 그런 탄화수소 계열의 재료가 들어가려면, 그 우리나라는 석탄은 물론 생산하고 있지만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다량의 석탄을 여기다가 투입하기에는 맞지가 않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도 또 저희가 안 나오고, 상당량의 스팀, 물이 필요하는데 이 물도 또 공급을 해줘야 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글로벌 밸류 체인, 그 밸류 체인의 그 틀 속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중국이나 베트남, 천연자원이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최대의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보다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경제적인 거, 환경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요소를 그동안 생산하지 못했다. 우리는 요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자라는 게 이제 궁극적인 우리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요소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훨씬 더 옛날보다 싼 가격으로, 요즘 그 그린 뭐 요소 해가지고 태양열과 풍력을 이용해서 요소를 만들어내고, ESG와 같은 그런 사회에 대비하는 그런 공정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소를 생산을 그동안 안 했고,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밸류 체인에 의해서 그쪽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깊은 연구를 안 한 상태인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만들려면 그 R&D에 대한 투자와 함께, 그 다음에 공정 건설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정부의 그 대대적인 그런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야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 안 되지, 그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계속 단기적으로 이제 좀 해결됐으니까 이제 또 그만하고 잊어버리고 또 뭐 다음 정권에 넘겨버리고 이래버리면 그냥 이건 계속 문제는 계속되는 거죠. 디젤 차량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요소는 비료로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비료. 거의 뭐 80, 90%가 사실은 비료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폭약, 다이나마이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이게 수소, 앞으로 이제 수소 경제가 나요. 수소가 엄청 필요하게 되는데, 이 NH3, 이 암모니아는 수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암모니아는 액체에 융해되는 그게 좀 성질이 좋아요. 그래서 수소를 액체로 만들어서 이동하는 것보다 암모니아를 액체를 가지고 이동을 해서 수소를 우리가 거기서 뽑아내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옛날에 저희가 이제 비료 공장에서 비료를 만들어낼 때 이러한 그 공장이 쭉 있었는데, 이제 환경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되니까 더 이상 만들지 못하고 이제 해외로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현재 지금 적용되고 있는 환경 규제를 만족시키고, 마스프 같은 그런 회사라든가 스테미 카본이라든가 외국의 그런 회사들, 지금도 계속해서 이 프로세스를 이노베이션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R&D를. 우리는 그동안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R&D를 못한 거죠. R&D를 통해서 혁신적으로 개선되어 있는 공정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라이센스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장 급하니까 요소를 먼저 생산하려면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곳에서 암모니아를 가져와서 이제 요소를 생산하는 공장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의 그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를 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또 지어야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유로 6에 만족하는 환경 기준을 지키려면 거기에는 요소수가 필요하다. 근데 요소수를 만들어내는데 핵심 재료는 요소다. 근데 이 요소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입을 다변화해서 이제 요소를 들어와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요소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공장을 세워야 된다. 공정을 통해서 저희가 세우면 되는데, 그 요소의 핵심적인 그 재료로는 암모니아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 플랜트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암모니아 공장을 세워서 최첨단의 암모니아 생산 플랜트와 최첨단의 요소 생산 플랜트를 만들면 됩니다. 저는 그게 또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그 요소 생산하는 플랜트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한 10년 전에 플랜트보다 에너지를 40%를 절감한 그런 공정이 나왔다. 이런 공정을 발표한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그렇게 조정을 하고,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고온과 고압, 온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압력도 줄여서 이제 에너지를 줄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도 유해하지 않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유해 물질 저감 장치를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이게 자동화를 해서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고 또 경제적이고 우리나라는 스스로 이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서 최첨단의 공정